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대본 없이 나레이션을 넣어보려고요. 그럼 찬이네 여름 잘 먹고 잘 산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리는 애호박 새우 파스타인데요. 여름이랑 좀 잘 어울리는 요리 같아요. 파스타 면을 삶고 애호박은 길게 썰어요. 마늘도 편 썰어서 올리브오일 듬뿍 두르고 달달달 볶아줍니다. 저는 냉동 칵테일 새우 써서 해동시켜서 넣어줬어요. 새우가 빨갛게 익도록 계속 볶아줍니다. 새우가 적당히 익었으면 길게 썬 애호박 넣어서 볶아주고요. 파스타 삶을 때 생긴 물 면수 있죠? 그것도 넣어줘요. 오늘은 파스타가 좀 통통하게 불었는데 이 정도도 괜찮아요. 오늘의 킥인 치킨 스톡 넣어서 마무리. 맛없을 수가 없겠죠? 다음은 아기 깍두기입니다. 여름무가 겨울무보다 맛없긴 한데 저희 아기가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마다 만들고 있어요. 무는 1cm 크기로 큐브 형태로 썰어주고요. 소금 적당량 넣어서 1시간 정도 절여줘요. 저는 깍두기 만들 때 사과 반 개, 파프리카 하나, 참치액, 마늘 이렇게 넣는데요. 사과는 깨끗하게 세척한 사과 그냥 껍질째 씁니다. 사과랑 파프리카 적당히 잘라서 믹서기에 넣어주고요. 잘 갈릴 수 있게 물도 적당히 넣어줘요. 이제 시끄러워요. 믹서기로 갈갈갈갈갈갈. 믹싱볼에 마늘 1스푼, 참치액 1스푼, 갈아둔 양념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줍니다.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서 오늘 또 흘렸네요. 완성! 다음은 자랑 시간인데요. 제가 거의 6년 만에 새로운 드리퍼를 산 것 같아요. 하리오 V60 알파인데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반짝반짝. 원래 쓰던 거는 칼리타의 하사미 드리퍼예요. 칼리타는 물구멍이 3개, 하리오는 물구멍이 하나. 원두는 피라웃의 브라질 게이샤고요. 진짜 비싸요. 원두는 코만던테로 열심히 갈아요. 필터 접어서 드리퍼에 끼워주고 린싱도 해줍니다. 근데 마음이 급했는지 서버에 얼음까지 담아놨네요. 잘 간 원두 담아주고요. 추출 시작. 이건 커피인데 홍차 같은 느낌? 이번에는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할 거예요. 멸치볶음 핵심은 멸치의 수분을 다 날려주는 거예요. 바삭바삭할 정도로요. 멸치를 볶은 팬을 깨끗하게 닦고 올리브 오일을 둘러서 마늘을 볶아줘요. 마늘향 솔솔 나게요. 그리고 볶아둔 멸치를 넣고 멸치에 마늘향이 배이도록 계속 섞어줘요. 뜨겁지 않게 충분히 식히고 올리고당 넣어서 마무리해요. 간은 따로 안 해도 멸치가 짭짤해서 딱 좋아요. 이날은 시장 가서 오징어랑 전복을 사와서 이번에는 오징어 손질 시간입니다. 내장을 손질해 주셔서 가위로 몸통을 자르고 뼈를 빼줘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 눈을 빼는데 저 칼로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가위로 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오징어 다리를 들쳐보면 오징어 입이 있거든요. 이것도 떼줘야 돼요. 손질 끝난 오징어는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저는 냉동 용기로 다이소 말랑빛 사용하고요. 키친 마커로 언제 손질을 했는지 적어둬요. 자, 이번에는 전복이네요. 전복은 솔로 문질러서 이물질 빼내는 거 다들 아실 텐데 따뜻한 물에 소금 풀어서 1시간 정도 놔두면 훨씬 더 이물질이 잘 빠져요. 전복 껍데기 분리하는 방법은 전복을 잘 보시면 둥근 바닥면이 있어요. 그쪽으로 숟가락을 넣고 쭉 밀어주시면 이렇게 똑 떼집니다. 내장은 전복 중용으로 다 분리해 두고요. 저는 이것도 가위로 합니다. 내장된 전복은 잎도 제거해야 되는데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삼각형으로 자르고 가위로 들어 올리면 소르륵 빠집니다. 소화기관도요. 이번에는 전복죽 할 건데 내장을 간 다음 참기름을 두른 냄비에 전복 내장 몽땅 넣어줍니다. 아까우니까 물도 섞어서 넣어주고요. 보글보글 한번 끓여요. 끓인 내장에 불려둔 쌀 넣어주고요. 쌀을 달달달달 볶아줍니다. 아무리 봐도 냄비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다른 거 가지고 왔어요. 훨씬 안정감 있는 이 크기. 쌀이 반질반질해지면 이제 물도 넣고요. 푹 끓이다가 국간장 1스푼, 전복도 좀 넣어주고요. 갈치 액젓도 1스푼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전복죽 완성! 아들이 연근조림도 좋아해서 연근조림도 해둡니다. 아삭한 연근조림 할 거라서 식초 1스푼 넣고 10분 정도 데쳐요. 조청 1스푼 넣어서 뒤적인 다음에 잠시 놔둬요. 연근이 잠길 정도의 물을 받고 간장 4스푼, 설탕 1스푼, 올리고당 2스푼 넣어서 물이 자박해질 정도로 졸인 다음에 마무리로 조청 2스푼 넣어서 완성! 개천절 연휴에는 아들이랑 남편이 초콜릿 쿠키를 만들었어요. 밖으로 안 튀게 조심. 아빠가 살살살살 하라고 했어. 남편 취미가 베이킹이라서 아들도 되게 어릴 때부터 함께 했어요. 재밌어? 조심해. 저는 사실 베이킹은 잘 몰라서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요. 떨어지네. 눈이 내리네. 탈탈탈탈. 밑에 오세요. 참 손이 많이 가는 게 베이킹인 것 같아요. 아이고 무거워. 아이템 같아. 아이스크림 같아. 이거 아이템을 먹어야 돼. 아들은 좀 즐거워하는 것 같죠? 초콜릿칩도 잘 다져서 섞고 또 섞어요. 난 초콜릿 좋아하지? 아빠 초콜릿 따랐어요? 초콜릿칩 쿠키 만든다고. 우와. 물론 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었다는 것도 되게 뿌듯해하고요. 맛있어요? 아가씨가 집에 놀러 오기로 해서 여름이면 생각나는 샌드위치인 수블라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기는 돼지도 좋고 소도 좋고 양도 좋고 닭도 좋은데 저는 소고기 갈비살 사왔어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올리브 오일을 진짜 많이 둘러줘요. 레몬 주스 넣어줄 건데 저희 집에는 레몬 주스가 2가지 종류에 있어서 적절히 섞어서 총 4스푼 정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어머님이 주신 향신료가 있어서 소금, 후추, 페퍼 대신에 요거 2스푼 넣어줬어요. 마늘도 크게 1스푼 넣어주고요. 잘 버무립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서 3시간 숙성해요. 다음은 차지키 소스 만들 건데요.
오이 밑동과 꼭지는 잘라준 후 반을 잘라서 오이씨를 제거해요. 오이 껍질은 제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향 차이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잘라줘요. 그릭 요거트는 4스푼 넣어주고요. 잘라둔 오이도 넣어줘요. 허브는 저는 집에 딜이 있어서 딜 굵은 줄기는 제외하고 잘게 다져 준비합니다. 딜도 넣고 레몬즙도 1스푼 넣고 마늘도 1스푼 넣어서 후추 소금으로 간하고 잘 섞어요. 냉장고에 넣어서 2~3시간 정도 숙성하면 좋아요. 저는 수블라키랑 같이 먹으려고 나초랑 과카몰리도 준비했어요. 양파는 잘 다져서 준비하고요. 양파 매운맛은 찬물에 넣어 제거해요. 아보카도는 제 생각에 약간 로또 같은 느낌? 설 익었는지 잘 익었는지 썩었는지 까보기 전까지 몰라요. 오늘은 상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씨를 제거하고 숟가락으로 과육이랑 껍데기를 분리해요. 집에다가 하는 아보카도 좋아하는데? 찬이 아보카도 좋아해? 나 집에다 하는 아보카도. 집에서 먹는 아보카도? 네. 그래. 나는 김에다 하는 거. 김에. 아, 김에다가 엄마 싸주는 거? 네. 아보카도 손질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옆에 와서 아보카도 김에 싸달라고 해서 아들 거 따로 남겨요. 다음은 토마토 손질할 건데요. 마트에서 토마토 고를 때 아들이 찰토마토는 절대 안 되고 방울토마토여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방울토마토 가지고 왔는데요. 작으니까 손질할 게 너무 많아요. 씨를 빼고 잘게 다져서 준비해요. 아보카도는 으깨고요. 으깬 아보카도 위에 토마토 넣어요. 레몬즙도 1스푼 넣어주고요. 후추랑 소금으로 간을 좀 해요. 물기 쫙 뺀 양파 넣으면 끝이에요. 잘 섞어서 냉장고에 잠깐 보관해 줄게요. 이제 샌드위치 조립할 건데요. 트레이더스 피타 브레드예요. 고기는 정말 바싹 구워줘야 돼요. 피타 브레드는 반으로 잘라서 토스팅 해주고요. 고기 한번 넣고 차즈키 소스 한번 넣고 고기 한번 넣고 차즈키 소스 한번 넣으면 끝이에요. 손님 왔을 때만 꺼내는 예쁜 그릇에 플레이팅 합니다. 아가씨가 너무 맛있게 먹어줘서 저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